여보, 정말 염치 없지만 우리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나중에 죄값을 치를 테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여길 나타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간절하고 애절했지만 제 귀에는 끔찍했어요. 그 간절함이, 아니 그 역겨운 애원에 온몸의 세포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그 남자의 모습은 마치 20년 전 그날처럼 충격과 분노로 저를 짓눌렀거든요. 머릿속이 온통 뿌옇게 흐려지고 눈앞의 풍경이 흔들리는 것 같았지요. 세상에나,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제 눈에 비친 것은 너무나도 익숙해서 소름 돋는 얼굴.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낯선 얼굴이었기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듯했지만 예전과는 사뭇 다른 초라한 행색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셔츠는 구겨진 채 단추가 풀려 있었거든요. 항상 말끔했던 턱수염은 지저분하게 자라 있었고 머리카락은 정리되지 않은 채 부스스하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항상 단정했던 그 남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내가 아는 그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엉망인 모습. 마치 깊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얼굴에는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그 남자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현관 안으로 한 발자국 들어서더니 제 발 앞에 주저앉다시피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곤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뚝뚝 흘려내기 시작했죠. 여보, 정말 염치 없지만 우리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나중에 죄값을 치를 테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여길 나타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여보라는 말. 그 남자가 뱉은 말은 마치 끓어오르는 냄비 속 거품처럼 제 안에 억눌려 있던 분노를 터져나오게 했습니다. 그 더럽고 추악한 눈물이 제 신발에라도 떨어질까봐 두려워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네요. 우리? 지금 우리라고 그랬지? 아니야. 잘못 말했어. 우리 아니고 그냥 전부 내 잘못이야. 우리라는 말에서 그 여자의 존재가 떠올라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을 뻔했어요.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그 끔찍했던 기억들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저를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그날의 기억이 머릿속을 강타하자 온몸이 미친 듯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과거를 잊고 제 삶을 다시 시작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는데, 그런데 고작 그 얼굴과 뻔뻔한 애원 한마디에 제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여기를 다시 찾아왔어? 짐승처럼 색에 미쳐가지고는 처자식을 내팽개치고 떠난 주제에 짐승도 자기 자식은 챙길 텐데 넌 짐승만도 못하니까냐. 썩 꺼지지 못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거친 비용에 가까웠습니다. 울분과 배신감, 그리고 지난 20년간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어야 했던 고통이 뒤섞여 마치 화산처럼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거든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쏟아내며 그에게 달려들었는데 제 주먹이 그의 어깨에 닿는 순간 그 남자는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이 얼굴을 보니까 내 인생이 다시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라고. 여보, 진정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한 건 알아. 하지만 이번만은 내 말을 들어줘야 해. 정말 부탁할게. 그 인간은 필사적으로 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소름이 끼쳐 그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제 평생 단 한 번도
이렇게 거칠고 격렬하게 감정을 표출해 본 적이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성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필요 없어. 네 사과 따위 듣고 싶지도 않아. 너 같은 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속죄하며 살아도 그 죄를 씻을 수 없을 건데 대체 무슨 기회를 달라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 지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잖아.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미쳐서 그랬어. 근데 내가 돌아왔잖아. 내가 다 돌려놓을게. 제자리로 돌릴 테니 제발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내 이야기 좀 들어줘. 그 애절함조차 제기는 거짓으로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덜컹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고 키가 훤칠한 제 아들 민석이가 들어섰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민석이는 손에 서류 가방을 든 채 문턱에 서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있는 아버지와 분노에 찬 얼굴로 그 인간을 노려보고 있는 제 모습을 봤으니까요. 제 아들은 마치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왜... 민석이의 눈빛에는 혼란과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아직 채 30도 되지 않은 나이였지만 이미 자신의 자리에서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고 저를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성인이었거든요. 그때 엎드려 사죄를 하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석아, 아빠, 난 이 아버지다. 참 오랜만이구나. 아빠 없이도 이렇게 훤칠하고 번듯하게 자라다니. 이렇게 다시 보니 너무 반갑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되었다니. 양복이 무척 잘 어울리는구나. 아버지가 너무 오랜만에 나타났지? 하지만 하루도 널 잊어본 적이 없다. 민석아, 아버지는 정말 네가 보고 싶었단다. 이건 내 진심이야. 오랜만에 만난 아들이 진심으로 반가운 듯한 뻔뻔스러운 태도. 그 모습을 보는데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뻔했어요. 역겨움을 넘어선 분노가 혈관을 타고 솟구쳤습니다. 감히 무슨 염치로 우리 민석이 이름을 불러? 당장 내 아들 앞에서 떨어져. 어딜 뻔뻔하게.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아들 이름을 부르지 마. 저는 남편을 아들에게서 떼어내려 애썼습니다. 팔을 뻗어 남편과 민석이 사이를 가로막으며 달려들었어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에게서 제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처럼 말이죠. 너 같은 쓰레기는 내 아들 옆에 설 자격 없어. 민석아, 이 사람 상대할 가치도 없어. 어서 네 방으로 들어가. 듣지 마.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이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안 놔? 나 이래봬도 민석이 애비야. 내가 얘 아버지라고. 민석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너희 엄마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아빠가 얼마나 우리 아들을 보고 싶어 했는지. 아들은 모르겠지만 아빠는 그동안 정말 너를 생각하며 지냈어. 진짜야. 그 인간은 한없이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가증스러운 연기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빠라고요? 정말 저희 아버지세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아니,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전이라서. 그래. 그럴 만도 하지. 그럴 수 있어. 네 말대로 정말 오랜만이니까. 그렇지만 우린 정말 닮았구나. 넌 어릴 때부터 이예비를 빼다 닮았었지. 그거 나니 정말 붕어빵 같다야. 지난 20년간 저는 아들에게 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어요. 기억에서 지우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침묵을 했죠. 하지만 오래전 기억은 아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던 걸까요? 민석아, 아니야.
이 사람은 네 아빠가 아니야. 저런 파렴치 않은 네 아빠가 될 자격이 없어. 저 인간은 나를 버린 사람이야.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 저는 민석이를 제 뒤로 숨기듯 보호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왜 이래? 당신이 뭔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막는 거야? 민석아, 아빠는 정말 그동안 네가 많이 보고 싶었어. 매일매일 그리워했다. 하지만 너희 엄마가 허락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끊으려고 네 엄마가 다 꾸민 짓이야. 무슨 소리야. 당신이라는 인간은 너무 뻔뻔하다.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까지 거짓말을 해?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건 당신이었잖아. 너는 그 여자랑 도망쳐서 우리를 철저히 외면했잖아.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아버지 행세를 하려는 거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하지만 그 인간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내 뻔뻔스러운 표정을 하며 다시 한번 민석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눈에는 간절함보다는 다급함이 엿보이는 듯했어요. 민석아, 아버지한테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 정말이야. 그런데 이 아버지 마지막 소원은 너를 보는 거였어. 내가 너를 꼭 다시 만나서. 말도 안 돼. 그런 가짜는 거짓말로 우리 아들을 속이려고 하지 마. 민석아, 저 사람 말 듣지 마. 저 사람은 너한테 상처만 줄 거야. 저 인간이 널 버리고 떠났을 때 네가 얼마나 울면서 아빠를 찾았는지 기억 안 나? 그런 인간한테 기회를 줄 필요가 없어. 저 인간은 너를 버린 파렴치 아니야. 저는 민석이의 손을 잡고 강하게 끌어당겼지만 민석이는 쉽사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는 깊은 고민이 읽혔어요. 그 인간의 뻔뻔스러운 거짓말이 조금이라도 통하고 있는 것 같아 더욱 화가 났습니다. 민석아, 아빠는 정말 진심이야. 아빠를 용서해주지 않아도 돼. 하지만 아빠는 이 아버지가 너한테 꼭 할 말이 있다. 제발 잠시라도 아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아빠의 아들이 되어줄 수 있을까? 민석아, 안 돼. 절대 듣지 마.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보나마나 뻔하잖아. 널 흔들려는 수작이야. 저 인간이 다시는 네 인생에, 우리 인생에 끼어들게 해서는 안 돼. 저는 남편의 말을 막기 위해 더욱 크게 소리쳤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20년 만에 나타난 악마 같은 그 남자 때문에 평온했던 일상이 모두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은 물론 아들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무서웠고 동시에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역시도 금방 포기할 생각은 없는 듯 애처로운 눈빛으로 민석이를 바라보며 애원했고 아들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았죠. 그때였습니다. 그 혼란의 가운데 아들 민석이가 한 발 앞으로 나섰거든요. 아들의 얼굴에는 조금 전의 당혹스러움이나 혼란은 온데간데 없고 차분하고 냉철한 표정만 보였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침착해진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들던 그때 아들은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 민석아. 그 무엇도 핏줄을 끊을 수는 없지. 나는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아버지를 인정해 줄지 알았어. 아들은 천천히 허리를 굽혀 고개를 숙였는데 마치 존경심을 표하듯 정중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그 자리에서 무얼하고 짧은 몇 마디를 건넸어요. 그 목소리는 작고 나지막했지만 분명히 상대를 꿰뚫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정중하고 또렷한 말투로 남편에게 무얼하고 몇 마디를 한 순간 남편은 온몸을 덜덜 떨며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린 얼굴,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 집을 뛰쳐나가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그 초라한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저는 문득 오래전 여름날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 때는 오래전, 저는 20살 대학생이었습니다. 캠퍼스의 싱그러운 바람이 뺨을 스치던 어느 봄날, 저는
과 선배였던 그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그이는 늘 환한 웃음과 함께 주의를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다정한 말씨, 그리고 빛나는 눈빛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그 남자에게 저는 첫눈에 반하고 말았지요. 그 당시 콩깍지가 씌인 것이었겠지만 그때는 마치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처럼 보였어요. 강의실에서 도서관에서 그 사람을 마주칠 때마다 제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저희 남편은 당시 경영학과 최고 인기남이었고 수많은 여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저 같은 평범한 학생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의외로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었습니다. 수업 자료 공유해 줄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도와주고 싶다. 정말요?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제게는 마치 천둥처럼 울렸어요. 남편은 제 옆에 앉아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고 그때부터 저희는 인연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과제를 하고 시험 공부를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같은 꿈을 꾸고 미래에 대한 설레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그의 눈빛은 늘 저를 향해 있었고 그 따뜻한 시선은 저를 온전히 감싸는 듯했습니다. 지연아,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너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로움에 나는 늘 감동을 받는 것 같아.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제게 세상의 전부가 되는 듯했습니다. 그이는 제가 힘들 때마다 제 곁을 지켜주었고 제가 좌절할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지요. 서로에게 완벽한 반쪽이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저희는 깊은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캠퍼스 커플로 시작된 저희의 사랑은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샀어요. 주변에서는 선남선녀 커플이라며 저희의 사랑을 응원했고 저 역시 그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며 행복에 겨워했습니다. 졸업 후 그 남자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 중 한 곳에 입사했고 저는 그이와 결혼 동시에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정말 행복해. 나도 그래. 당신을 만나서 내 삶이 완벽해졌어. 이제 우리 아름다운 길만 걷자.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남편의 다짐과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아침 남편이 출근할 때면 현관까지 배웅하고 저녁에는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며 남편의 피곤을 덜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면서 제가 꿈꾸던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믿었어요. 여보, 오늘 회의가 늦어져서 저녁은 밖에서 해결하고 갈게. 너무 늦지 않게 들어갈 테니 걱정하지 마. 알겠어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긴 뒤 우리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아들의 육아에 전념을 했습니다. 남편 역시도 퇴근하고 곧장 아들에게 달려갈 만큼 아이를 아끼는 아빠였지요. 그 시절 저희 집은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고 저는 더없이 충만한 행복을 느꼈어요.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제 아들 민석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제게 동서가 생겼습니다. 형수님, 이번 주말에 약혼녀 소개해드리려고요. 너무 긴장되네요. 형수님도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서가 될 사람은 부침성 좋고 애교 많은 모습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말로만 듣던 형님을 뵙게 되다니 정말 영광이에요. 제가 좀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려요. 어머나,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동서라니. 뭘 부족하다고 그래요. 예쁘기만 한 걸. 앞으로 우리 잘 지내봐요. 그렇게 시동생 부부는 결혼을 했고 저는 동서와 살갑게 지냈습니다. 종종 시댁 행사나 가족 모임에서 만났고 명절에는 함께 음식 준비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형님, 송편 빚는 거 너무 어려워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모양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걸까요? 아이고, 뭐가 어렵다고. 내가 알려줄게. 처음엔 다 서툴지. 걱정 마. 몇 번 해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야. 동서는 원래 손재주가 좋잖아. 남편도 동서에게 재수 씨라 부르며 살갑게 대했어요. 형제간 그리고 가족끼리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서의 애교는 온 집안의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었고 저 역시 동서를 참 아꼈습니다. 외동딸로 자란 저에게는 동서가 마치 친동생처럼 느껴졌거든요. 재수 씨가 만든 송편은 아내가 만든 맛을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재수 씨가 빚은 송편이 제일 예쁘긴 하네요. 아유, 아주버님도 참. 제가 빚은 송편 예쁜가요? 저 이거 형님한테 배웠어요. 형님의 빚은 송편이 예쁘다는 칭찬이시죠? 그렇게 몇 년간은 시댁 식구 모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해외 출장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7살 되던 해 서방님과 동서가 결혼을 한 지 2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죠. 처음에는 남편이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하는구나 생각하며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또 런던으로 출장이 잡혔어. 이번엔 한 8일 정도 될 것 같아. 어휴, 또요?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것 아니에요? 몸은 괜찮겠어요? 거기 가서 고생만 하는 거 아닌가 몰라. 민석이가 아빠 보고 싶어 할 텐데. 괜찮아, 괜찮아. 당신이랑 민석이 위해서 더 열심히 벌어와야지. 몸이야 좀 피곤해도 회사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다 잘 될 거야. 걱정 마. 남편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났고 저는 무료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동서가 종종 집에 놀러 오곤 했어요. 형님, 저 심심한데 놀러 갈까요? 마침 근처 마트에 나왔다가 형님 생각나서요. 아주버님은 출장 가셨죠? 혼자 있으려니 너무 적적하네요. 어머, 동서. 그럼 놀러 와도 되지. 안 그래도 혼자 있으니 좀 적적하던 참이었는데 커피 한 잔 마실까? 좋아요. 형님 덕분에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형님 집에 가서 부엌을 써도 될까요? 솜씨 좀 발휘하려고요. 외로운 저를 위로해주는 동서에게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어요. 남편이 출장을 가서 혼자 쓸쓸할 때마다 동서가 옆에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점차 남편의 출장이 잦아졌고 동서가 남편이 해외 출장에 맞춰 집에 찾아오는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어렴풋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나도 정확했거든요. 남편의 출장이 잦아졌는데 그때마다 동서가 놀러와서 참 고마워. 형님도 참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형님 덕분에 제가 살아요. 저도 고마워요. 겉으로는 웃었지만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동서가 저를 배려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했거든요. 제 생각에 동서의 행동은 과할 정도로 친밀했어요. 너무도 다정하고 친절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럽다고 할까?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남편은 새벽같이 일어나 출장 가방을 챙겨 나섰고 저는 배웅을 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우연히 지난 몇 달 남편의 카드 결제 내역을 보게 되었는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어요. 분명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갔다고 했던 기간인데 결제 내역에는 오후 늦게 경기도 교외에 위치한 모텔에서 결제한 금액이 찍혀 있었거든요. 그렇게 모텔에서 결제된 금액이 무려 몇십만 원에 달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결제 내역은 사실이었죠. 모텔? 해외 출장? 처음에는 이 두 단어가 도저히 연결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대체 뭐지? 모텔? 우리 남편이? 그런데 해외 출장 다녀온 기간인데?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니야.
분명히 여기에 찍혀 있잖아.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불길한 의심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숨이 막혔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를 악물었어요. 믿고 싶지 않지만 이건 아니잖아. 진실을 알아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모든 진실을 밝혀낼 거야. 눈빛은 흔들렸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야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남편의 카드 결제 내역을 보고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다짐했던 이후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추악하고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악몽과도 같았어요. 또다시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한 날 저는 심부름센터 연락해 사람을 썼습니다. 차마 제 손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혹시나는 마음과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저를 채찍질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틀리기를 바랐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오해이기를 바랐어요. 그렇게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고 며칠 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탐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제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리더라고요. 남편의 행적이 확인되셨습니다. 남편분께서는 공항으로 향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시외에 위치한 M 모텔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죠. 하지만 가장 끔찍한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그곳에서 남편분이 만난 사람은 의뢰인님의 동서분이셨습니다. 사진과 영상 자료를 확보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기가 제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동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친자매처럼 믿고 의지했던 동서라니. 탐정의 말은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하고 무려 일주일 동안 동서와 함께 모텔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였어요. 동서는 그 와중에도 집과 모텔을 수시로 오갔고 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제 집에 놀러와 태연하게 저를 속여왔던 것입니다. 남편과 동서의 간교함에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날 밤 비틀거리는 몸으로 겨우 민석이의 밤으로 향했어요. 아기 천사처럼 새근새근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니 충격과 배신감에 주저앉아 밤새도록 눈물이 났지만 어린 아들이 깨지 않도록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비명을 필사적으로 삼키며 이불을 움켜쥐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 사실을 알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모든 게 없던 일인 듯 묻고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얼마 후 저는 시댁 가족 모임 날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만 들어주세요. 무슨 일이냐? 네가 이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니 보통 일은 아닌 것 같구나. 예, 큰애야.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니? 얼굴이 헬쓱하구나. 제 말에 남편과 동서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남편은 짐짓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한껏 무심한 표정을 지어 보였고 동서는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야 하는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시동생, 즉 동서의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서방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서방님께서도 꼭 아셔야 할 일인 것 같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수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보,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남편이 제 말을 끊으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해요. 오늘 이후 당신들의 거짓말에 속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자, 모두 이걸 보세요. 저는 남편과 동서가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과 나란히 다정하게 모텔을 나오는 캠코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지요. 가족들 사이에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진 속 남편과 동서의 모습이 너무 적나라해서 할 말을 잃었다고 할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너희 둘이 왜?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꺼. 이건 오해야. 형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어머나, 이건 합성이에요. 누가 이딴 조작된 사진으로 형님을 속인 거라고요. 동서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발뺌하려 했지만 저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동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합성? 동서 얼굴이 떡하니 보이는 이런 영상까지 있는데도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간다고 했지만 그 출장은 동서랑 은밀한 만남이었더라고. 무려 일주일 내내 모텔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잖아. 그리고 그 와중에도 나를 속이기 위해 우리 집에 태연하게 찾아와 웃고 떠들었지. 서방님, 이게 믿겨지세요? 제 남편이랑 서방님 아내가 저런 짓을 벌였다는 게요. 말도 안 돼. 여보, 형, 이게 사실이야? 형,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보, 당신이 어떻게... 시동생은 충격에 비틀거렸어요. 그 얼굴은 절망감으로 물들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민석 엄마. 당신 왜 이래? 민석이 엄마한테 정신병이라도 왔나 봐요. 아버지, 엄마, 오해예요. 얘야, 잠시만 진정하거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해보거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막장짓거리냐고. 남편과 동서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없이 입을 다물었고 시댁 식구들 모두 충격에 휩싸여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막 속에서 제 심장 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이어서 시어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질 않았는데 동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로부터 얼마 뒤 남편과 동서가 함께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살아야 해? 말도 안 돼.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저도 모르게 민석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만 내가 지킬 거야. 그 당시 저한테는 아들밖에 보이질 않았어요. 얼마 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는데 그 얼굴에는 회한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미안하구나. 아들을 잘못 키운 내 죄다.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네가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구나. 민석 애비가 정말 못할 짓을 했구나.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우리 민석이는 어떻게 해? 너무나 면목이 없구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여 용서를 빌었는데 그분들의 사과에 저 역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잘못된 아들 교육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아버님, 어머님, 저는 너무 괴롭지만 저한테 민석이밖에 없네요. 저는 솔직히 더 이상 그 집안과 얽히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그 집안에서 받을 수 있는 상처는 다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사과가 진심이든 아니든 제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시동생은 아내와 형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고 술의 의지에 폐인처럼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두고 잠적했다고 했는데 한때 식구였던 서방님이 그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들었지만 더 이상 그들의 불행에 동정할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제게는 오직 민석이만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엄마는 이제 너밖에 없어. 엄마가 널 지켜줄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엄마는 너를 위해서 살 거야.
저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들의 따뜻한 체온은 저에게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용기와 희망이 되어 주었지요. 그렇게 저는 시댁과의 모든 연을 끊었습니다. 이후 저는 아들을 홀로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하게 되었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 종일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마디마디가 아파왔지만 아들을 보며 버텼고, 저녁에는 잠시 눈을 붙인 뒤 목욕탕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숨 돌릴 틈도 없이 매일을 쉴 새 없이 일했어요. 비록 몸은 고단하고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민석이에 대한 사랑과 그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내겠다는 목표가 있었고, 그게 제 숙명인 듯 했습니다. 그런 저의 희생을 알기라도 하듯 민석이는 철이 일찍 들었어요. 또래 아이들처럼 이것저것 조르거나 떼쓰는 일 없이 민석이는 늘 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쓴 편지랑 카네이션이에요. 어머, 민석아, 이게 다 뭐야? 와, 엄마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우리 아들 정말 착하네. 고마워, 민석아. 엄마가 힘이 난다. 민석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놓기가 무섭게 숙제를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단 한 번도 공부해라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들은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다독여주는 든든한 아들이 되어주었지요. 민석아, 힘들면 엄마한테 이야기해. 엄마는 네가 제일 중요해. 엄마, 저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엄마가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가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엄마에게 힘이 되어드릴게요. 민석이는 학교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영특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라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물론 이웃 주민들까지 민석이의 성품과 재능을 알아보았거든요. 그런 아들을 보며 저는 지난 세월의 고통이 눅눅득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삶의 모든 의미는 민석이에게 있었고 20년의 세월이 흘러 민석이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20년 전 호련히 떠났던 남편이 뻔뻔하게도 다시 저의 집문을 두드린 것이었어요. 민석아, 아빠는 정말 진심이야. 아버지를 용서해 주지 않아도 되지만 아빠가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 제발 잠시라도 아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아빠의 아들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그 처절한 목소리에 민석이는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주저앉다시피 있던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석이의 키가 그보다 훨씬 컸기에 남편을 내려다보는 형세였죠. 아들은 천천히 허리를 굽혀 고개를 숙였는데 마치 존경심을 표하듯 정중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민석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흘러나왔어요. 그 목소리는 더할 나위 없이 침착하고 또렷했지만 아주 딱딱하고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오래전 아버지께서 이곳을 떠나신 이후 저는 아버님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도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현재 아버지의 간은 상당히 손상된 상태이며 간이식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민석이의 말에 남편의 얼굴은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남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저를 향하던 간절한 눈빛은 아들에게로 향했어요. 그리고 비로소 그제서야 20년 만에 남편이 저를, 아니 우리 아들을 찾아온 진정한 이유가 간 이식 때문이었음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민석이는 남편이 말하기도 전에 심지어 저조차도 알지 못했던 남편의 현재 건강 상태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듯했습니다. 민석아,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냐? 그래 맞아. 네가 말했듯이 아버지가 간이 많이 상해서 진짜 건강이 좋지가 않구나.
그러니 이 아버지를 불쌍하게 생각한다면은 제발 자비를 베풀어주면.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는데 얼굴에는 당혹감과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민석이는 그런 남편을 여전히 차분한 눈빛으로 응시하며 말을 이어나갔는데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인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제가 변호사가 된 이후인데요. 아버지의 미국 생활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간 손상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불법적인 사업에 깊이 연루되어 있고 그 규모와 내용은 상상 이상이라는 사실 또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석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얼음 송곳처럼 남편의 심장을 깊숙이 꿰뚫는 듯 했습니다. 불법적인 사업. 저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당황했는데 그 시각 남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몸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차가운 예리함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아들 민석이가 변호사가 된 이후 홀로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다. 그건 잘못된 정보야. 그건 내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남편은 애써 부인하려 했지만 그 떨리는 목소리는 이미 모든 것을 자백하는 듯했고 민석이는 그 변명을 무시하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이곳에 간이식을 받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리고 아마 공여자로는 저를 염두에 둔 거겠지만 그런 일은 추호도 없을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남아있는 여생을 미국 교도소에서 보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간 이식을 해드릴 생각이 1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아버지께서 저지르신 불법 행위에 대한 정보를 미국 사법당국에 넘겨드릴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석이의 마지막 말은 남편을 강타하는 듯했습니다. 간 이식 불가, 미국 교도소? 20년 만에 돌아온 초라한 모습. 간절한 애원 뒤에 숨겨진 추악한 의도는 바로 간 이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그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아주 오래전부터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아는 한 제 아들은 잘 나가는 변호사였거든요. 그 모든 과정이 아들에게는 복수를 위한 철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미국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란 미국 한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쳐온 거였어요. 성공한 변호사가 된 아들은 남편을 철저히 조사하고 추적해왔던 것입니다. 아들의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하게 변했고 아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벙긋거렸지만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절박했던 간 이식에 대한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고 남은 것은 아들의 경고대로 교도소에 수감될 것이라는 암울한 현실뿐이었지요. 그 순간 남편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미친 듯이 몸을 일으켰고 그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 어떤 주저함도 미련도 없이 그 사람은 제 집에서 도망쳐 나갔어요.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20년 만에 돌아와 비굴하게 겨우 몇 마디를 내뱉고는 다시금 비참하게 사라진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가 사라진 현관문을 바라보았고 제 옆에 선 민석이의 차분하지만 담담한 모습에서 지난 20년간의 고통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고 그 품에서 비로소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건 순리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참, 저런 사람이 아버지라는 게 기가 막히네요. 설마 저한테 간이식 수술을 해달라고 찾아올 줄은 몰랐는데. 민석아, 정말이지 엄마는 네가 이렇게까지 알고 있을 줄은 몰랐다. 따로 조사를 한 거니?
도대체 언제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야? 엄마, 저는 엄마를 힘들게 만든 모든 악의 근원, 그 근본을 뿌리 뽑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했어요. 어렸을 적 엄마의 눈물과 숨죽인 흐느낌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길로 새지 않고 오로지 이 목표만을 생각하면서 달려왔고 그 힘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지인들의 도움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제 때가 된 것 같네요. 너의 그 힘든 시간들을 엄마가 알지 못했구나.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이었을까. 아니요, 엄마. 엄마는 저의 가장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엄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제가 할 일은 딱 하나, 조사한 자료를 미국 사법당국에 넘겨주는 거예요. 모든 과정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될 거니까 엄마는 아무 걱정 마세요. 민석이의 말은 제 가슴 속 20년간 묵혀뒀던 돌덩이를 치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아들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생겼죠. 그리고 얼마 지나 정말 민석이 말처럼 관련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국에 사는 친구한테 연락을 받았었는데요. 아버지, 아니 제임스 킴이 미국에서 체포되었다고 해요. 지역 커뮤니티에도 소식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는구나. 그 모든 죄가. 네, 미국은 사기죄를 아주 엄하게 다스리거든요. 아마 남은 여생을 미국 교도소에서 보내게 되겠죠. 그곳에서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거예요. 아, 뭐 그렇게 길지 않을 수는 있겠네요. 간이 좋지 않으니까요. 이식을 못 받으면 오래 버티기 힘들 건데. 사실 저와 아들에게 벌인 잘못은 가족 내의 일이지만 남편이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소식에 20년간의 응어리가 비로소 해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벌을 받는다는 거니까요. 그래,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 이제야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겠구나. 너도 고생했다. 시간이 지나 동서의 소식도 알 수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민석이의 정보망을 통해 들려온 이야기였지요. 작은 엄마, 아니 그 여자에 대한 소식도 알게 됐어요. 미국에서 불법 체류 신분으로 전락하여 결국 추방 명령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하네요. 뭐라고? 그럴 줄 알았다. 그 당시에는 천년만년 아주 지들이 세기의 사랑을 하는 줄 알았겠지만 모든 건 다 달라지는 법이지.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적응을 할지 모르겠구나. 기댈 곳 하나 없이 외롭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겠죠. 지난날의 업보를 톡톡히 치르게 될 거예요. 더 이상 미국에서 사기를 치면서 누렸던 생활, 예전처럼 호화로운 생활은 불가능할 거예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홀로 견디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때 친자매처럼 여겼던 동서의 몰락 소식이었지만 동서와 전 남편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을 때부터 우리의 인연이라는 것은 파탄이 난 거였습니다. 그 후 아들 민석이는 특정 분야의 전문직으로 성공하며 계속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국제 변호사로서 중요한 해외 사건들을 도맡아 해결하며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민석아,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니? 요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인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이 일이 좋아요. 제가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엄마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무엇이든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아들 민석이는 행동으로 그 말을 지켰습니다. 제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고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들을 아낌없이 사주었거든요. 제가 오래전 홀로 아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지난날을 보상이라도 해주듯이 아들은 저를 여왕처럼 대접해 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바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저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아들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민석이는 제 마음에 쏙 드는 어여쁘고 똑똑한 아가씨와 가정을 꾸렸습니다. 민석아, 드디어 엄마 소원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얻다니 엄마는 정말 복받은 것 같아. 엄마가 좋다고 하시니 저도 좋네요. 엄마 항상 저만 바라보셨는데 이제는 엄마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재 제 품에는 예쁜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까르르 웃는 아이들의 재롱은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손주들이 무릎에 매달려 제잘거릴 때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만큼 행복하거든요. 할머니, 할머니, 저 예뻐요? 할머니, 나 힘 진짜 세죠? 아이고, 그럼. 우리 공주님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우리 왕자님은 제일 힘이 세지. 할머니는 너희들 덕분에 너무 행복하단다. 가끔 고요한 시간에 지난 날을 돌아보면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때가 있지만 그 끝에는 결국에는 행복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감사하네요. 그렇게 저는 평생의 한을 풀고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있어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 며느리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따뜻하고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제야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찾은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